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백세 인생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한 가지 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인상적이고 똑똑해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반대로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주는 존재로 다가오는 일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지식이 많고 말도 유려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 말끝마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내세우지만 정작 누구도 그를 깊이 신뢰하지는 않는 사람. 그의 말은 화려하지만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로 이야기하고 배려로 사람을 감동시키며 드러내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받는 사람.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도 오히려 더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말의 기술이나 일처리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철학적으로 풀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 묵자입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높이 평가받는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철학을 담고 있는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묵자의 가르침을 통해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겸손이라는 덕목이 시대를 초월해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 가정,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신뢰를 잃고 왜 어떤 사람은 묵묵히 있음에도 영향력을 얻게 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묵자는 말합니다. 겸손은 자기 능력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드러낼 줄 아는 용기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통해 떠올리는 많은 오해를 단숨에 꿰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겸손이라 하면 자신을 낮추고 말을 아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떠올립니다. 마치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덕목인 양, 조용하고 수동적인 사람만이 겸손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묵자가 말한 겸손은 그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태도이며 지혜로운 용기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능과 실력, 경험과 가능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이 점에서 겸손은 단순한 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적게 하지만 교만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고 상황을 조율하며 스스로를 내려놓을 줄 아는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묵자가 말하는 겸손은 절제된 드러냄입니다. 필요할 때는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않고, 하지만 그 능력이 타인을 짓누르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앞세우지 않아도 행동으로, 결과로, 사람들의 신뢰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때 가장 의미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경박한지를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죠. 이와 같은 태도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 안에서 묵묵히 실무를 이끌어가면서도 회의에서는 후배의 목소리를 먼저 듣게 해주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지만 누구보다 신뢰를 받고 결정적인 순간의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고 그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과 절제된 리더십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겸손은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이며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묵자의 말처럼 진정한 겸손은 감추는 기술이 아니라 드러낼 줄 아는 시기와 맥락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자신만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결국 다른 이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의 자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만큼 성공했어요. 이런 걸 해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반짝이는 외모, 근사한 배경, 완벽해 보이는 삶의 단면들이 끊임없이 피드 위를 흐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마치 나도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곤 하죠. 이처럼 과시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야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침묵은 무능처럼 보이고 겸손은 존재감이 없는 태도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는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시대와 어긋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묵묵한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현상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화려한 자랑은 눈길은 끌 수 있지만 마음을 오래 붙잡지는 못합니다. 반짝이는 과시는 빠르게 소비되며 더 자극적인 무언가에 쉽게 밀리게 마련이죠. 반면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의 말은 크지 않지만 행동은 꾸준합니다. 그의 성과는 광고처럼 내걸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그는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이 분명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신뢰를 줍니다. 이는 단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조용한 일관성에 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표면보다는 본질을, 자랑보다는 진심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묵자는 말하죠. 소리를 내지 않는 종은 부서질 일이 없다. 이는 겸손한 자가 겪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그 존재는 흔들리지 않고 오래갑니다. 그래서일까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오랜 시간 곁에 머무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신뢰를 주는 사람, 그런 이들의 말과 태도는 마치 차 한 잔처럼 처음엔 심심하지만 곱씹을수록 은근한 향과 깊은 온기를 전해줍니다. SNS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많은 걸 말하지 않아도 단 하나의 말로 큰 위로가 되며 많이 드러내지 않아도 단 하나의 행동으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힘입니다. 빨리 스쳐 지나가는 시대 속에서도 천천히 그러나 깊게 스며드는 영향력이죠. 묵자는 겸손이 단지 아름다운 태도를 넘어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삶의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에게 네 가지 큰 유익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조직 안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과 인간관계 안에서 겪는 거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겸손한 사람은 시기를 받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결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과시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타인의 경쟁심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내가 했어. 이건 내 성과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비교와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그런 비교 구도에서 벗어남으로써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충돌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타인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사람보다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길 원합니다. 겸손은 그 자체로 사회적 마찰을 줄이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둘째, 겸손한 사람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듣고 그 속에서 배울 줄 알며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유연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곧 주변 사람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도와주고 싶게 만들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 속에 이미 존중, 신뢰,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를 돕고 싶어집니다. 겸손은 고립되지 않는 힘입니다. 혼자 모든 걸 해내겠다는 오만이 아닌 타인의 도움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겸손한 사람은 큰일을 맡을 수 있다. 위기의 순간,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란스러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꾸준히 준비해온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닌 평소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며 자신의 능력을 굳이 말로 입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안심이 돼. 겸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의 자격을 만듭니다. 묵자는 말합니다. 하늘은 겸손한 자에게 일을 맡기고 교만한 자에게는 경고를 준다. 이는 단순히 운이나 복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감의 축적이 만들어내는 필연입니다. 넷째, 겸손한 사람은 오래간다. 관계는 결국 마모의 예술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친절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닳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실망이 생기며 거리가 생기곤 하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 관계의 마모를 줄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며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지녔습니다. 그런 태도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완충시키고 감정의 상처를 줄이며 결국 더 오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겸손은 관계의 본질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는 함께한 시간 자체가 곧 신뢰의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묵자가 말한 이 네 가지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도덕적 미덕을 넘어 삶의 전략, 관계의 철학, 그리고 성장을 위한 기술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묵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겸손은 약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기술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필요한 순간에 드러내고 나머지 시간에는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그저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남들과는 다른 결의 깊은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겸손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태도에서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서 조금씩 길러지는 삶의 습관입니다. 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지혜를 감추고 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 지혜와 덕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난다. 이 말은 겸손이란 억지로 꾸미는 자세가 아니라 몸에 밴 태도임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태도를 기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진정한 겸손은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듣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면서도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대화의 중심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둡니다. 묵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듣기를 좋아한다. 그 이유는 듣는다는 행위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진심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깊어지고 자신의 시야 또한 넓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대화에서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보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 태도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겸손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칭찬을 조심히 받아들이세요.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그것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쉽게 자만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칭찬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겸연쩍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받되 그것이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많은 도움 덕분에 가능했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칭찬을 성장의 걸음으로 바꿉니다. 자만은 성장을 멈추게 하지만 감사로 받아들인 칭찬은 더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칭찬은 때로 사람을 망친다. 왜냐하면 그것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교만을 남기기 때문이다. 칭찬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들고 우쭐해지는 순간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칭찬은 기쁘게 받고 조심히 간직할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용히 실력을 쌓으세요. 겸손은 단지 외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이 겸손해 보여도 실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겸손은 공허한 겸양일 뿐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을 연마합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실습을 반복하고 실수를 성찰하면서 스스로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동안 쌓아온 준비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묵자는 이러한 사람을 두고 실력은 물처럼 아래로 흐르지만 결국 가장 단단한 뿌리를 적신다. 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깊고 단단하게 실력을 쌓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조용한 강함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완성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며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빛을 감추고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쟁의 세계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그것은 패배나 회피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갈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더 많은 목소리가 넘쳐날수록 진짜 강한 사람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자신의 실력을 광고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시끄러운 사람보다 조용히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는 소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쌓인 태도의 흔적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겸손은 더 이상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방식이며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칭찬이나 시선에 기대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묵자가 말한 진짜 군자이며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한 강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겸손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가장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한 이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고요한 힘이라는 사실을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혜로운 백세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품격 있고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